10년, 20년 동안 함께한 커플들을 보면서 그들의 비밀이 뭘까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설렘을 유지했는지가 아니라 그 설렘을 어떻게 꾸준하고 깊고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불꽃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서 연애는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그만큼 쉽게 버려지기도 하죠. 그런데 해가 갈수록 더 깊어지고 소중해지는 관계, 단순히 오래가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는 연결은 거의 신비롭고 과거에 불가능한 유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신비도, 운도, 그리고 자신의 개성을 지워버리는 끝없는 타협도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이면에 뭔가 더 깊고 어쩌면 직관에 반하는 무언가가 있다면요. 간단히 말해 습관이라고 부르겠지만 사실은 복잡한 심리적 의식들인 일련의 내면 상태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거나 그의 의견에 항상 동의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 칼융이 말한 개성화의 과정, 즉 진정한 자신이 되어 너무나도 진실되고 온전해서 진짜 사랑을 저항할 수 없게 끌어당기고 붙잡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연애 조언은 더 잘 맞춰주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잘 어울리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융은 냉혹하면서도 해방감을 주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사랑은 맞춰주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자신다워져서 그녀의 존재가 남자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숨쉬기 위해 꼭 필요한 공기처럼 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녀는 그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도저히 놓칠 수 없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녀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과 사랑의 진짜 게임이 펼쳐질 수 있는 그 자체의 무대가 됩니다. 이 8가지 습관은 단순히 완료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내면의 여정을 위한 지도이며 여성을 욕망의 대상에서 운명의 주체로 변화시키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녀 곁에 있을 수 있는 행운을 가진 남자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영혼이 은밀히 갈망하는 곳, 바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를 위해 더 나은 버전이 되는 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진정으로 살아내어 당신 곁에 어떤 사랑도 성장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었나요? 습관 1. 자신의 진실을 소유하는 습관.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습관은 일상적인 의미의 정직함이 아닙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융이 말했듯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무자비하게 충실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의 온 존재가 아니라고 외칠 때 실망을 주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지라도 아니라고 말하는 습관입니다. 평화를 위해 동의한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까다롭게 보이지 않으려고 분노를 삼킨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당신의 미소가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기 위해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가면 페르소나였던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융은 이런 자기 배신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결국 관계를 안에서부터 서서히 오염시키는 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말하지 않은 진실 하나하나가 독소가 되어 함께하는 심리적 공간을 오염시킵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심리 위생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자라는 여성은 더 이상 편리한 존재가 되기를 멈춘 여성입니다. 그녀의 진실은 불편하고 날카롭고 환상을 깨뜨릴 수 있지만 그것은 그녀 자신의 것입니다. 그녀는 진실을 상처를 주기 위한 무기로 쓰지 않고 거짓과 말하지 않은 것들로 생긴 고름을 재는 메스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말할 때 그녀는 비난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내면 세계의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나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아요. 그녀는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급진적인 취약성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뒤에는 항상 거절당하고 버려질지 모른다는 오래된 두려움이 숨어 있기 때문이며
그녀는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선택합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이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수능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틀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 그의 무의식은 이 여성에게서 엄청나게 소중한 무언가, 즉 진정성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여성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가 항상 그의 편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항상 진실의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진실은 그가 자신의 타협과 자기 기만의 안개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길잡이 별이 됩니다. 편의와 갈등 회피에 기반한 관계는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 관계는 첫 번째 파도에 쓸려나갈 모래로 지은 집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관계는 요새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는 그녀의 아니오가 자신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거짓으로부터 그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실의 불편함을 견디는 그녀의 능력은 그에게도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파트너가 아니라 진실을 위한 그의 소리곱새입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는 그녀가 항상 자신과 동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나 그녀 자신이 거짓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그 용기가 그 역시 더 진실된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 대한 사랑은 해가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녀와 함께하면서 그는 자신도 성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정직한 거울이고 그 반영이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지라도 결코 거짓이 아님을 그는 압니다. 습관 두 번째, 자신의 우주의 중심이 되는 습관. 이거 이기적으로 들리죠? 우리는 관계란 타협이고 합병이며 우리가 되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용은 우리에게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건강하고 성장하는 우리는 두 개의 강하고 독립적인 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마치 두 별이 공통의 중력 중심을 돌지만 각자 자신만의 빛과 열을 지닌 별로 남아있는 것처럼요. 자신의 우주의 중심이 되는 습관은 자기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행복, 가치, 의미의 근원이 당신 안에 있다는 깊이 뿌리내린 이해입니다. 그 남자에게도 그의 인정에도 연애 중이라는 지위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소유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세계, 자신의 시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는 여성은 남자를 자신의 우주의 중심으로 삼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그의 주위를 도는 행성이 되어 그의 빛만을 반사할 뿐 자신의 빛은 전혀 가지지 못합니다. 그녀의 기분은 그의 전화 한 통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의 자존감은 그의 칭찬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그의 자유시간에 맞춰 세워집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 리모컨을 그에게 넘겨주고 처음에는 이것이 그를 기분 좋게 할 수 있지만 곧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짐이 됩니다. 그는 신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동반자를 원했지 추종자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공허함은 에너지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는 그것을 영원히 채우려 애쓰게 되며 결국 지치게 됩니다. 사랑이 잘하는 여성은 자신의 세계를 가꿉니다. 그녀는 그와 상관없는 열정, 관심사, 친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가 없어도 충분히 풍요롭고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며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고 그를 넉넉하게 초대합니다. 그녀는 태양입니다. 그녀는 빛을 발산하지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고갈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중력을 만듭니다. 그는 그녀의 공허함을 채워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충만함에 매료됩니다. 그녀의 독립성은 위협이 아니라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해서 그와 함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녀의 자존감은 그로 하여금 그녀를 존중하게 만듭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시간의 가치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녀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중요한 것에 투자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일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는 그녀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결코 흥미로운 존재이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녹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며 자신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그녀는 부분적으로 여전히 그에게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밀당을 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내면, 세계가 너무나도 방대해서 완전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한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우주 전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그 정의 이상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줍니다. 바로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지우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유가 그로 하여금 평생 그녀 곁에 머물며 그녀의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게 만듭니다. 세 번째 습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습관에 도달하게 됩니다. 현대 문화는 여성에게 빛이 되라고, 친절하고, 이해심 많고, 배려하며 모든 것을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사람이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단순히 악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한 삶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하고 억누르는 성격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분노, 질투, 이기심, 공격성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착한 여자일수록 자신의 그림자를 숨기기에 더욱 열심입니다. 만약 그것을 드러내면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까 두렵기 때문이죠.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심리적 자살을 저지르며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하는 여성은 예측 가능하고 평면적이며 단조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녀의 친절함은 선택이 아니라 반사적이고 자동적인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그녀의 용서는 자비의 행위가 아니라 갈등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는 수동적 공격성을 보입니다. 분노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못하니 그것이 빈정거림, 묵묵한 원한, 그리고 쉬민성 질환으로 스며 나오는 것이죠. 이런 여성을 만난 남자는 마치 지뢰밭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는 그녀의 달콤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그녀의 예술을 믿지 못합니다. 종종 그것이 노를 의미한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죠. 이런 여성은 안전하긴 하지만 그 안전함은 마치 박물관의 정적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죽어 있습니다. 사랑이 자라는 여성은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한 여성입니다. 그녀가 악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 속에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고 그것을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녀의 아니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에너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무게감 있고 단호하게 들립니다. 분노는 그녀의 내면 수호자로 여기 내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필요할 때 죄책감 없이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것은 남성에게 그녀가 자원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가진 한 사람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녀의 건강한 이기심은 자기의 행위이며 이것 없이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파괴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대화든 목적을 다한 관계든 잘 되지 않는 것을 끝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녀의 위험함이 그녀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런 여자는 편하지는 않지만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녀의 친절함은 의식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가 사랑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게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용서할 때 그것은 진정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사랑이 안전해지는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 위험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 곁에 있는 남자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녀는 그에게 도전합니다. 그녀는 그를 안주하게 두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진실과 안락함의 늪에서 그녀의 그림자는 그의 그림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의 관계는 조용한 항구가 아니라 두 복잡하고 다면적인 존재가 펼치는 역동적인 춤입니다. 이제 10년이 지나도 그는 그녀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를 결코 지루하게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빛이자 어둠이고 천사이자 마녀이며 침묵이자 폭풍입니다. 그녀는 진짜입니다. 그는 그녀 안에서 자신을 위로해주는 부분뿐만 아니라 자신을 더 나아지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들며 더 의식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까지도 사랑합니다. 그는 그녀를 온전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며 그런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네 번째 습관, 그의 길과 그의 내면의 악마를 존중하는 습관. 이 습관은 앞선 습관에서 비롯되었지만 그녀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성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남자를 구하거나 고치거나 더 나아지게 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녀는 그의 잠재력을 보고 그것을 실현하도록 도우려 합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역학 중 하나입니다. 융은 이것을 어머니 콤플렉스 또는 아니무스 투사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를 고치고 싶어하는 그녀의 욕망은 사실 그녀 자신 안에서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고치려는 시도이며 그것을 그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고치려는 여자는 사실상 그에게 너는 지금 있는 그대로는 충분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대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길을 가고 실수하고 고군분투할 권리를 빼앗아버립니다. 이것은 그의 남성적 본질을 거세하는 일입니다. 그는 반항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부서져서 의존적으로 변해 자신과 그녀 모두에 대한 존중을 잃게 됩니다. 그녀는 그의 파트너가 아니라 감시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깊어지는 여자는 그의 길에 대해 신성한 존중을 실천합니다. 마치 두 명의 등반가가 같은 산맥에 서로 다른 봉우리를 오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공동 캠프를 차리고 서로를 지원하며 안전주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각자 자신의 산을 스스로 오릅니다. 그녀는 그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봅니다. 그녀는 그의 상처, 두려움, 내면의 악마까지도 보지만 그것들을 쫓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판단 없이 곁에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의 싸움이 오롯이 그의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의 개별화의 길은 오직 그 자신만의 것입니다. 그녀의 역할은 그의 치료사, 어머니 혹은 코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역할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조용하고 수용적인 존재는 그가 스스로 자신의 내면의 악마와 마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녀는 원치 않는 조언을 하지 않지만 만약 그가 묻는다면 그녀의 대답은 그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습관 일처럼 자신의 진실에 기반할 것입니다. 그녀는 간섭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책임을 돌려주며 이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이자 존중입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믿습니다. 그에 대한 그녀의 신뢰는 그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보다 더 강합니다. 이 신뢰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신뢰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길을 독립적으로 걸어야 한다는 영혼의 법칙에 대한 존중에 기반합니다. 10년 후 그는 그녀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였기에 그는 진정한 남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를 남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남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지만 그녀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즉 두 번째 습관이 그로 하여금 뒤처지지 않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드래곤들과 싸우지 않았지만 그가 싸우는 동안 촛불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있는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의 가장 초라한 모습까지 모두 본 유일한 사람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약점을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온전하고 흔들림 없이 그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드물고 가장 강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환상이 아니라
타인의 현실에 대한 깊고 냉철한 존중에 기반합니다. 5번째 습관,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습관입니다. 모든 여성에게는 상처, 배신, 실망, 상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경험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흉터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흉터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되어 자신의 아픔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 고통에 빠져들며 그것을 자신의 무기력과 불행의 핑계로 삼는 것입니다. 그녀의 상처가 곧 그녀의 정체성이 됩니다. 둘째, 냉소적으로 변해 마음을 닫고 벽을 쌓으며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상처가 곧 그녀의 감옥이 됩니다. 이 2가지 전략 모두 사랑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피해자는 끝없는 위로의 요구로 파트너를 지치게 만듭니다. 냉소적인 사람은 차가움과 불신으로 그를 밀어냅니다. 사랑이 자라는 여성은 3번째 길, 즉 연금술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라는 납을 지혜라는 금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융이 말하는 경험의 통합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잊지 않지만 그것이 자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지하세계로 내려가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러 온 거니? 이 연금술에는 불, 고통, 그리고 도가니, 즉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그 자각의 도가니를 제공합니다. 배신은 그녀에게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외로움은 그녀가 자신의 존재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상실은 그녀가 현재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상처들은 그녀 영혼의 지도이자 그녀의 회복력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 상처들은 일본의 도자기를 금칠로 수리하는 예술, 긴츠기와도 같습니다. 금이 간자리는 숨기지 않고 오히려 강조되어 그 물건을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자랑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상처들은 그녀에게 깊이와 연민, 그리고 놀라운 힘을 줍니다. 그녀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전형이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알기에 남자의 고통에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와 함께 고통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두운 물속에서도 헤엄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인 곁에 있는 남자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는 그녀가 인생의 고난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연약한 도자기 인형이 아니라 단련된 강철을 봅니다. 고통에서 태어난 그녀의 지혜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2사람의 관계를 지탱해주는 닻이 됩니다. 그녀는 이미 더 힘든 일들을 견뎌냈기에 어려운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과거에서 힘을 끌어내는 법을 배웠기에 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10년 후 그는 그녀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눈가에 생긴 모든 주름은 그에게 있어 노화의 흔적이 아니라 그녀 인생이라는 위대한 시에 새겨진 한 줄의 문장일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과거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과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할 것입니다. 자기 인식이라는 용광로에서 다시 단련된 그 과거가 그녀를 깊고 현명하며 결코 꺾이지 않는 여인으로 만들었고, 이제 그는 그녀 없이는 자신의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6번째 습관, 신성한 침묵의 습관. 우리의 세상은 소음의 세상입니다. 끊임없는 알림, 대화, 의견, 그리고 오락거리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는 우리 자신과 단둘이 남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동행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만약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침묵은 고문이 됩니다. 관계는 종종 이 침묵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끊임없는 대화, 함께 무언가를 시청하기, 계획 세우기, 그 어떤 것이든 공허함에 남겨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신경질적인 수단은 두려움의 증상입니다. 하지만 침묵에 대한 두려움 위에 세워진 이런 연결은 피상적입니다. 사랑이 자라는 여성은 신성한 침묵의 습관을 기릅니다. 그것은 그녀만의 성역입니다. 그녀가 자신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은
지루하거나 외롭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중심과 연결되기 위한 필수적인 의식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직관의 목소리를 듣고 감정을 정리하며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그녀에게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그녀는 남자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을 채워주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책을 읽고 그는 다른 곳에서 일하며 굳이 계속 대화하지 않아도 공원에서 함께 산책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차가움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필요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만으로 느끼는 편안함입니다. 남자에게는 처음엔 이런 모습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의문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한테 화가 난 건가? 나랑 있으면 지루한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녀가 침묵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분위기의 신호입니다. 그녀의 깊은 내면의 안정감이죠. 그녀는 남자에게 끊임없는 재미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소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소통의 가장 높은 에너지 형태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에게도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녀 곁에서는 그도 숨을 내쉬고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역시 그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둘이 함께하는 침묵은 어색한 정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친밀함의 형태가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페르소나가 아니라 영혼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10년 후 그는 이 고요한 순간들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요구가 많고 시끄럽고 지치게 하겠지만 그녀는 그의 평화로운 오아시스가 되어줄 것이다. 그녀가 침묵 속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 엄청난 힘과 회복의 원천이 될 것이다. 그는 그녀가 만들어내는 공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도 아무 말도 할 필요도 없이 그저 함께 있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수용이며 이런 사랑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7번째 습관, 끊임없는 성장으로 신비로움을 유지하는 습관. 이것을 손에 닿지 않는 척하기 같은 여성의 게임과 혼동하지 마라. 이것은 어떤 조작적인 전략이 아니라 그녀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다. 신비로움이란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한한 깊이를 지니는 것이다. 웅덩이는 예측 가능하다. 바다는 영원한 신비다. 성장을 멈춘 여성은 예측 가능해진다. 그녀는 이미 다 익혀버린 책이 된다. 남자는 그녀의 모든 반응, 모든 이야기, 모든 의견을 다 알게 된다. 사랑은 습관이 되고 열정은 따뜻한 애정으로 변한다. 그녀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이 되어버린다. 사랑이 자라는 여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결코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녀는 항상 변화의 과정에 있다. 그녀의 성격은 얼어붙은 조각상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과 같다. 그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는 새로운 책을 읽는다. 그녀는 자신 안에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는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 그녀는 여행을 다녀와서 새로운 이야기와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온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신념을 다시 점검하며 스스로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요구하기 때문에 두 번째 습관으로서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의 부수 효과는 그녀가 그에게 영원한 신비로 남는다는 것이다. 그는 결코 그녀를 완전히 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녀를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면을 드러낸다. 이 끊임없는 성장은 관계가 일상의 늪에 빠져 정체되는 것을 막아주는 긍정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그녀는 자신의 자아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두렵지 않다. 그녀의 삶은 실험실이고 그녀는 그곳의 수석 연구원이다. 이런 점이 그녀를 가장 좋은 의미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녀는 생기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엄청나게 흥미롭고 남자의 관심을 가장 깊은 차원에서 사로잡는다. 그는 자신이 조각상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변화하며 진화하는 강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녀는 스스로 지루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결코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 지루할 일이 없다. 그녀의 끊임없는 성장은 그 역시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게 만든다. 그녀는 성장하라는 살아있는 초대장이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한때 사랑에 빠졌던 소녀뿐만 아니라 세월이 흐르며 그녀가 되어온 수십 명의 다른 여성들도 함께 보게 되고 그 모두를 사랑하게 된다. 그가 사랑하는 대상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더 흥미로워지고 더 다면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의 사랑도 함께 자란다. 그는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우주 전체를 얻게 된 것이다. 8번째 습관. 합쳐지지 않고 춤추는 습관.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습관들은 하나의 메타 습관, 즉 관계에 대한 철학으로 합쳐진다. 사랑을 두 개의 반쪽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온전한 주체가 함께 추는 춤으로 인식하는 습관이다. 오랜 시간에 걸친 합병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함정이다. 합병에서는 경계가 사라진다. 합병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집어삼킨다. 합병에서는 숨 쉴 공간도 성장할 공간도 없다. 합병은 결국 정체와 질식으로 이어지는 정적인 자세일 뿐이다. 그것은 로맨스로 위장된 상호 의존일 뿐이다. 춤은 완전히 다르다. 춤은 건강한 상호 의존의 은유다. 춤에서는 리더와 팔로워가 있고 그 역할이 끊임없이 바뀐다. 춤에서는 가까움도 있지만 동시에 거리가 있다. 파트너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가 다시 떨어져서 각자 솔로 피루엣을 돈다. 이 거리는 가까운 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거리는 상대방 전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춤에서는 함께 듣는 음악이 있지만 각자만의 독특한 움직임의 패턴이 있다. 춤에는 긴장감, 역동성, 놀이가 있다. 때로는 느린 왈츠이고 때로는 열정적인 탱고다. 이 습관을 실천하는 여성은 이 춤의 법칙을 직감적으로 이해한다. 그녀는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후의 포옹이 더 달콤해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6번째 습관. 그녀는 그가 자신의 솔로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자신의 것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2번째 습관. 그녀는 즉흥적으로 리듬을 바꾸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딱딱한 규칙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7번째 습관. 그녀는 강인하게 이끌 수도 있고 부드럽게 따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림자와 빛 모두와 평화롭게 지내기 때문이다. 3번째 습관. 그녀는 그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와 함께 춤을 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반영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의 독특함을 즐긴다. 그들의 관계는 완벽한 대칭을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라 비대칭 속에서 조화를 찾는 예술이다. 이런 관계 속의 남자는 자유로우면서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그는 자신의 파트너가 자신 안에 녹아들거나 자신을 집어삼키지 않을 것임을 안다. 그녀는 항상 곁에 있지만 언제나 한 발짝 앞서 있으며 그를 끝없는 춤의 새로운 흥미로운 스텝으로 이끈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한다. 10년 후 그는 그녀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춤이 더 복잡하고 더 아름답고 더 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의 보이지 않는 신호와 가장 미묘한 움직임까지도 익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스스로를 기념하는 동상처럼 굳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매일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 숨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예술 작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란 끝까지 함께 춤출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이 8가지 습관은 기술이나 요령이 아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다양한 면이며 여성이 되는 과정이다. 사회가 원하는 여성이 아니라, 남자가 원하는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의도한 바로 그 여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남자를 얻기 위한 길이 아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자기 창조의 길이다. 그 부산물이 바로 깊고 성숙한 사랑이다. 칼 융은 관계란 변형이 일어나는 연금술적 그릇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마법이 일어나려면 두 개의 온전한 존재가 이 그릇에 들어가야 한다. 결핍된 두 반쪽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사랑은 드물고 소중한 선물이지만 운명이 주는 선물은 아니다. 그것은 여성이 자신의 온전함을 향한 어렵지만 유일하게 진실한 길을 선택할 때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남자는 이 선물에 자신의 사랑이 자라나는 것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녀를 사랑하는 것은 곧 삶 자체를, 그 모든 복잡함과 깊이, 진실, 그리고 무한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잊혀진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그냥 사라지게 두지 마세요. 오늘 이 말을 꼭 들어야 할 또 다른 여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이 습관들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 여정을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사라지지 않는 사랑으로 가는 길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자신을 위해 올바른 사람이 될 용기에서 시작됩니다.